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우여곡절 끝에 강기정, 이용섭, 양향자 새 후보의 대결로 정해졌습니다.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섭 후보는 득표율의 10%를 감점받고 양향자 후보는 여성 가산점을 받게 돼 경우의 수가 복잡해졌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선고를 지켜본 광주와 전남 지역민들은 당연한 결과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 가우도에 다음 달부터 유람선이 취항합니다.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경선이 우여곡절 끝에 새 후보가 경쟁가 된 3파전으로 확정됐습니다.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섭 후보는 득표율의 10%를 감점받게 돼 최종 후보 결정에 중요 변수가 됐습니다. 이계상 기자입니다. 민주당 공천관리위원회가 광주시장 경선에서 이병훈 예비후보를 컷오프하고 강기정, 양향자, 이용섭 예비후보 등 3명을 경선 링에 올리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또 탈당 전력으로 문제가 됐던 이용섭 후보에 대해서는 총 득표율에서 10%를 덜어내는 감점 페널티를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탈당 전력이 있을 경우 20%를 감점하는 게 원칙이지만 대통령 선거 기여도 등을 고려해서 10%만 불이익을 주는 걸로 의결했습니다. 입당할 때는 당의 요청에 의해서 또 대선에 기여한 점 이런 들을 참정해서 10% 감상점을 적용시켜서 10%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 측은 당 최고위원회가 공정성을 잃고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다시 한번 재의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우리는 민주당 최고위가 높은 지지율에 자만하지 말고 이용섭에 대한 감산 결정을 재논의하여 철회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 반면 강기정 후보 측은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이 후보에 대해서 중앙당이 현명한 결정을 했다며 이 후보가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원들과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사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시민들에 대한 예의이자 도리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경선 대진표가 후보 단일화와 컷오프를 거쳐 확정된 가운데 경선 일정은 당초 계획보다 사흘 늦춰져서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경기 지역과 함께 본경선이 치러집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민주당의 광주시장 경선 판도는 이제 안개 속으로 빠져들게 됐습니다. 탈당 전력에 대한 감점과 여성 가산점이 반영되면서 경우의 수가 매우 복잡해졌습니다. 승자를 따지려면 수학 계산이 필요할 정도입니다. 윤고수 기자입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지율 1위를 달리며 내친 김에 1차에서 경선을 끝내겠다던 이용섭 예비후보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반면 강기정, 양향자 예비후보는 추격의 발판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가산점이나 감점이 없다면 1차에서 세 후보 중 누구라도 50% 이상 득표하면 됐지만 이제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가령 세 후보가 모두 50%를 득표했다고 가정하면 최종 득표율이 강기정 후보는 그대로지만 득표율의 10%가 감산되는 이용섭 후보는 45%, 10% 여성 가산점을 받는 양향자 후보는 55%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계산법을 적용하면 이용섭 후보는 55.6%를 넘겨야 하는 반면에 양향자 후보는 45.5%만 넘겨도 최종 후보로 확정됩니다. 결선 투표로 갈 경우에는 계산법이 더 복잡합니다. 먼저 강기정, 이용섭 후보가 맞붙을 경우에 강 후보는 47.4%를 넘기면 이길 수 있고 이 후보는 52.7%를 넘겨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강기정, 양향자 후보가 결선에서 만난다면 강 후보는 52.4%를 넘겨야 하고 양 후보는 47.7%만 넘기면 됩니다. 끝으로 양향자, 이용섭 후보가 대결한다면 양 후보는 45%, 이 후보는 55%를 넘겨야 이길 수 있습니다. 가산점과 감점 규정 때문에 경우의 수가 복잡해진 가운데 승부는 박빙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한층 커졌습니다. 또 과반의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결선 투표의 취지와는 달리 50%를 득표하지 못한 후보가 최종 후보로 확정될 경우엔 또 다른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윤문수입니다. 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에 도전했다가 컷오프된 이병훈 예비후보가 적임자라고 생각되는 분을 위해서 적은 힘이나마 합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병훈 예비후보는 광주시장 후보들 중에 누가 더 도덕적이고
능력이 있는지 숙고해서 광주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민주평화당 전국청년위원회가 조배숙 대표와 장병환 원내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에서 전진대회를 열고 지방선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청년 후보자들은 최저임금과 비정규직 문제 등 청년들의 고통 해결에 앞장서고 정치혁명과 한반도 평화에 앞장서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에 대해 지역민들은 반응이 한결같았습니다. 당연한 결과이자 법치주의가 실현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100분에 걸쳐 유무죄 판단과 양형 이유에 대한 설명을 마친 재판부가 1심 판결을 주문하는 순간 지역민들의 눈가기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쏠렸습니다.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18개 혐의 중 16개만 유죄로 확정되고 형량도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에 미치지 못해 아쉽지만 그래도 법치주의가 실현됐다고 지역민들은 평가했습니다. 직권남용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어느 정도 인정돼서 법치주의가 살아있어. 그런 게 굉장히 좋았던 하루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잇따른 구속과 불명예가 국민으로서 부끄럽다며 다시는 이 같은 오점을 역사에 남기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저런 나쁜 짓을 하면 당연히 이 중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나라 대통령으로서 온 국민이 다 아주 실망을 했잖아요. 지역문화예술계는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아시아문화전당 예산을 축소하고 아시아 문화중심 도시 조성 사업을 사실상 자초시킨 박 전 대통령이 당연한 심판을 받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대표적인 예산 낭비 사례로 폄훼하면서 그 뒤부터 조성 사업의 미래가 불투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은 저는 당연한 결과이고요. 박근혜 정부 시절 끊임없는 왜곡과 폄훼에 시달렸던 5.18 민주화 운동의 위상을 다시 세우고 진실을 찾아가는 계기로 삼자는 바람도 컸습니다. 처벌을 통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한껏 더 한편으로는 치유해주고 한편으로는 5.18의 정신가치를 바로 세우는 그런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당연한 귀결로 받아들이는 반응처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바라는 마음 역시 한결같았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대표적인 사업 가운데 하나가 전국 19개 지역에 만들어진 창조경제혁신센터입니다. 정권 교체 이후 활동이 거의 없었던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핵심적으로 추진했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사업. 전국 각 지역마다 19개 센터가 들어섰는데 전남센터는 여수 덕충동에 자리 잡았습니다. 개소 이후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는 대기업과 협력해 농수산식품과 관광상품 판로를 구축하고 바이오화학 분야의 강소기업을 육성하는 등 나름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지난해부터는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운영 예산은 절반으로 삭감됐고 전 정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색안경으로 작용할까 우려한 기업들은 센터의 그늘을 벗어나려는 움직임도 보였습니다. 정권 교체기였던 지난 2016년부터 1년여 동안 센터의 활동은 사실상 공백기에 가까웠습니다. 아쉬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이제까지 사실은 1년 동안에 저희들이 변화기를 거쳐왔으니까 내년에는 꼭 좀 예산이 좀 지원이 돼서. 지난해 말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역 여건에 따라 지역별 센터를 특화시키겠다는 개혁안을 내놓으면서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다시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울뿐인 개혁이 되진 않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홍보나 예산이 아니라 정부의 평가 기준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정부가 투자 대비 얼마의 성과가 났는가, 그래서 그거를 지표를 하면 안 되는 기관이죠. 그런 건 민간의 엑셀러레이터가 해야 되는 거고. 개소 3년 차를 맞은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당초 설립 취지에 맞게 지역 인재 양성과 일자리 창출의 허브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임시전화를 개설해 선거 여론조사를 왜곡하고 조작한 혐의로 나주시장 예비 후보의 측근 3명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여론조사에 대비해서 46대의 단기전화를 개설한 뒤 일부는 휴대전화로 착시돼 성별과 연령 등을 허위로 밝히는 방법으로 조사에 중복 응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도가니 사건의 피해자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광주 농아인 협회장에 대해서 직무정지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내고 장애아동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공적기관인 광주 수어통역센터 책임자로 있으면서 직위를 이용해 피해자가 있는 기관의 수어통역을 금지하는 등 부당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며 광주시에 직무정지를 요구했습니다. 광주 유대회 선수촌 사용료 지급 소송과 관련해서 항소심 법원이 재건축 조합 측과 광주시 등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광주고법 제1민사부는 선수촌 사용료로 443억 원을 요구한 재개발 조합 측과 23억 원을 제시한 광주시 양측이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1심 판결이 그대로 인정돼 광주시와 유대회 조직위 등은 재개발 조합 측에 83억 6천여만 원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마다 수십만 명이 찾는 남도답사 1번지 강진군의 대표적인 관광지 가운데 하나가 가우도입니다. 곧 있으면 유람선이 취항해 가우도의 아름다운 경치를 만끽할 수도 있게 됐는데요. 가고 싶은 섬 가우도가 상충객들에게 손짓하고 있습니다. 문현철 기자입니다. 섬 양쪽에 출렁다리가 놓인 뒤로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강진 가우도입니다. 바닷가를 따라 건넌 나무 데크길과 국내 최장 길이의 짚트랙, 가족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낚시공원과 특산빵인 황가오리빵, 전국적인 입소문이 나면서 지난해만 90만여 명이 찾을 정도로 남도답사 1번지의 대표 관광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저 바다도 잔잔하고 그냥 주변 풍광도 좋고요. 다리도 길어서 걷는 맛도 나고 굉장히 좋았습니다. 가우도에 또 다른 볼거리, 즐길거리가 생겨납니다. 짚트랩 운영업체가 세일요트와 제트보트를 도입해 강진만 최초의 유람선을 운항할 계획입니다. 세일요트 65인승 1대, 제트보트 13인승 4대를 운영할 계획이고 5월 4일 날 오픈 예정입니다. 세일요트는 가우도의 여유로움을, 제트보트는 박진감 넘치는 스릴이란 차별화된 재미를 안겨줄 것으로 보입니다. 해양 레저의 메카로 뜨고 있는 가우도. 올해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타이어 금형제조 전문기업인 세화 IMC의 소액 주주들이 검찰에 조속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소액 주주 20여 명은 집회를 갖고 구 경영진의 횡령 배임으로 인해 건실한 기업인 세화 IMC가 부실해졌다며 검찰이 서둘러 진상을 파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세화 IMC 현 경영진은 지난 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 경영진 4명을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광주 MBC가 지역대학과 함께 산학협력으로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광주 MBC는 전남대와 조선대, 호남대와 광주대 등 4개 대학과 협약을 맺고 학생들의 콘텐츠 제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실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MBC 뉴스와 자체 프로그램에 반영해줄 계획입니다.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이 오늘 개막식과 함께 대장정에 들어갑니다. 올해 광주 프렌즈 페스티벌은 오는 11월 24일까지 8달 동안 5.18 매주 토요일 총 6개 무대에서 상설 공연 프로그램이 하루 평균 15차례씩 이어질 예정입니다.